대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꼭 고려해야 할 추천 여행 코스를 만나러 가는 길. 볼거리가 많은 대구, 그중에서도 무려 5개에 이르는 골목 투어 코스를 소개합니다. 안녕 우리 동네. 여러분, 대구 여행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대구가요 정말 그 좋은 여행 코스부터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대구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참 많은 그런 고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구에 딱 도착해서 첫 번째 여행지로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근대로 여행 골목 투어입니다. 오, 근대로 골목 여행 투어. 제가 듣기로는 근대로 골목 투어가 5개 정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본 코스 5개 코스와 또 테마 코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1코스는 경상 감령 달성길이고 2코스는 근대 문화 골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죠. 정말 하루 안에 다 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하나 코스 딱 정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저를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 근대 문화 골목입니다. 근대 문화 골목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 네, 빨리 가시죠. 청라언덕을 시작으로 고택들 그리고 한방체험관까지 1.64km에 이르는 근대문화 골목. 청라언덕과 더불어 둘러보게 되는 곳은 아주 오래된 근대 서양식 주택 세 채입니다. 현재는 의료선교박물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윗 비슷한 달콤한 이름같이 스위트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축물 뭐예요? 선교사 스위츠가 살았다 해서 스위츠 주택을 하는 이 주택은 우리 대구에 선교 활동을 하러 오신 선교사들이 살았던 주택입니다. 네네. 제가 근데 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약간 한국식과 또 서양식이 섞여져 있는 건축물 양식 같아요. 네네. 기와와 그다음에 서양식의 좀 스타일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뭐 한식도 보이고 뭐 양식도 보이지만 만약에 멀리서 본다면 이곳은 그냥 우리 전통 가옥처럼 한옥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집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외국인들하고도 잘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네.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대구 사람들과 조금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옥의 건축 양식과 한식의 건축 양식과 또 양식의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절충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또 건물도 아름답지만 그 선교사들 마음을 생각하면은 더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미는 동양의 미대로 그리고 서양의 미는 또 서양의 미대로 아름다운데 이 두 부분이 합쳐지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건축물 같습니다. 네네. 이 건물은 또 밑에 보면은 돌들이 있어요. 기초소로 사용했던 저 돌들은 1736년에 대구에도 이제 업성이 업성을 만들었습니다. 네. 170년 동안 대구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줬던 저 업성이 1906년과 7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 업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성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기초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뭐 이렇게 건축학적으로나 또 종교사적으로나 또 황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대구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블레어 주택, 챔리스 주택, 스위트 주택. 대구는요, 우리 근대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고풍스러운 주택지를 지나자 대구의 명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대구 지역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여러분. 청라 언덕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라 언덕입니다. 네. 동산 언덕으로 불렀던 이곳이 청라 언덕이라고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선교사들로부터입니다. 요즘도 이제 그 대구가 덥다 하죠. 여름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19세기 말에도 마찬가지로 대구는 더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담쟁이를 심기 시작하였어요. 담쟁이를 심은 지 몇 해가 되지 않아서 온 언덕이 담쟁이 동굴로 덮여 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청라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풀을청, 담쟁이 덩굴라. 청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쟁이가 더위를 없애는 거 말고도 또 이 지역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기도 한가요? 네, 이곳의 청라 언덕에는 우리 그 나라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의 노래비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그 봉사를 하시다가 생을 또 마감하셔서 이렇게 또 누워 계시는 은혜의 정원도 있고 또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사과나무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 서양 사과나무의 자선목도 이곳에 있고요. 뭐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 87%가 우리 고장 대구에서 사과가 생산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청라 언덕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에 또 우리 학생들이 이 언덕을 지나갔기 때문에 또 그 역사적인 또 이야기가 있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하죠. 아, 이 말만 청라 언덕인 줄 알았는데 이 청라에 담겨진 그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뜻이 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어떤가요 여러분? 저 잘하나요? 이 청라 언덕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요 청라 언덕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맞습니다. 옛날 과거에 그렇게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던 이 골목 맞나요?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서울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당연히 우리 고장 대구도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일주일 후인 3월 8일 날 그 약속의 장소는 서문장터입니다. 왜 서문장터의 그 약속의 장소로 잡았을까요? 아무래도 서문장터에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나요? 아니면은 국민들이 많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날처럼 이제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이죠. 그래서 그날이 장이 서는 날이고 장이 서야지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때문에 그날 만세를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그 약속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대구는 일본 군사들의 감시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이곳으로 숨어들은 그 학생들은 그래도 바로 가지 못하고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변신을 하고요. 장사꾼처럼 우리 여학생들은 혼옥가지를 또 이제 머리 이고 빨리 하러 가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를 갔습니다. 그때 이동했던 곳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정신과 또 그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국민들이 강한 의지로 이제 투합을 해가지고 3.1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골목 선생님과 저도 걸어보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뜻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언덕을 내려서면 아주 고풍스러운 성당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두 개의 탑이 인상적인 성당이죠. 그 100년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들도 매우 흥미진진하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요 대구의 목마르트 언덕을 뒤로 하고 벚꽃이 활짝 핀 계산성당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네. 제가 계산성당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저 가톨릭 신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아,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제소품 받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 말고 또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이 인근에 있는 남산동에서 태어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또 어릴 때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 아까 우리 리포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서품을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이곳은 1984년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5월 5일날 와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1907년 안중근 의사가 또 국채보상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강연을 하신 곳이 또 이 계산성당 인근에 있는 해성제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도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인데 당시에 결혼할 때 주례사가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라고 하는 바람에 결혼식장이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네요. 대구는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모여든 신자들로 큰 교세를 형성한 곳인데요.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계산성당이 있습니다. 1899년 지어진 첫 건물은 2층 구조의 기와집이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소실되어 새롭게 건축된 것이 지금 보시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명하지만 너무나도 예뻐서 자꾸 눈이 가는 계산성당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계산성당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고딕 양식을 가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우리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또 오늘날의 3대 성당으로 뽑힙니다.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그리고 계산동에 있는 우리 계산성당입니다. 자, 우리 계산성당은 1902년도에 지어진 모습이고 1918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을 가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진 저 성당은 당시에 우리 대구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건물이었겠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 와서 저 뾰족집이라고 불렀던 저 건물을 구경을 하고 가기도 했답니다. 100년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길들여져 있는 계산성당. 나무 한 그루까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인성 나무라고 돼 있는데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나무인가요? 네, 이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근데 이인성 나무라고 한 것은 1996년 대구에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해요. 대구를 더위로부터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한 끝에 나무 심기를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우리는 노거수라고 합니다. 노거수는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가치가 있어서 이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한번 잘 관리해보자 해서 이 나무는 이인성 감나무라고 했는데요. 이인성 화가가 1930년대에 그린 계산성당이라는 작품에 이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인성 화가가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인데 하필 왜 이인성, 많은 화가 중에 왜 이인성 화가님의 이름을 땄을까요? 이인성 화가는 대구 출신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고갱 또 조선의 천재화가라고 이름이 이렇게 그 별칭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인성 작품은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또 원색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항토색을 잘 살려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그 당시에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유명하신데요, 선생님. 이렇게 유명한 시 딱 서 있는데 이 시가 있는 곳 어딘가요? 네, 이 시를 쓰신 민족 시인이신 이상하 시인의 고택에 와 있습니다. 네. 어쩐지 딱 오자마자 이상하 시인의 시가 눈에 띄고 또 건축물도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상하 시인은 이제 우리 대구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지금 현재 와 있는 이곳 고택은 1939년인 39살부터 1943년 43살 때 이제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마지막 시 서론해조를 쓰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지금 상하 시인이 사셨던 그 당시의 뭐 붉은 장독대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석류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와 정신을 대면할 수 있는 여정. 한층 더 의미 있는 여행으로 만들어줄 대구의 골목 투어인데요.